제가 지금 쭉 이렇게 둘러보니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 보이시는데요. 다들 직업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자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래박스로 이동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질 일자리의 확률이 공개될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저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것은 내음절의 아나운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나운서 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교수님, 다른 네. 직업들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혹시 궁금한 직업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직업 궁금하세요? 판사. 네. 교수님, 판사는 어떨까요? 예. 판사가 사라질 확률은 40%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선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참 힘들게 고시를.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고용률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국의 딜레마다.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목표는 효율성입니다. 적은 자본을 투입해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로봇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장대익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조차 일자리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무척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지금 제 옆에서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잠시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무역 경남의 자영업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뒷걸음치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상가입니다. 건물의 3분의 1이 텅 비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전문 상점은 드물고 옷 수선이나 창고로 쓰이는 등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점포 있어봐야 하루 5천원, 만원도 못 팔고 들어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수순집이 몇 집이 조금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상황은 이곳뿐 아니라 부산 경남 곳곳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동네 슈퍼의 경우 IMF 사태 직전인 1997년 2만 2천 개가 넘었지만 16년 만에 절반 넘게 사라졌습니다. 동네 쌀집과 건축 자재점은 64%나 없어졌고 서점 59%, 철물점 39%, 문구점도 38%가 줄어들어 요즘엔 찾아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는 881개에서 1,898개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럴듯한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에만 몰두할 뿐 실제로 부산과 경남에서 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업 전체 종사자 역시 부산에서만 16%나 줄어들면서 2만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골목 상권이 줄어드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체인화되고 있어서 지역 자본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모자를 검색해봤습니다. 파워 상품, 스마트 클릭, 대형 유통업체몰, 플러스 상품, 포커스 상품 등으로 계속 나열됩니다. 모두 유료 광고를 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붙인 상품들입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넣지 않는 일반 상품은 스크롤을 한참 내리고 그것도 14페이지까지 넘어가서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G마켓뿐만 아니라 옥션과 11번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독과점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광고비를 낸 상품조차 자체 랭킹 순으로 정렬합니다. 옥션의 경우 가격순, 만족도순 등을 모두 옥션 랭킹순 뒤에 숨겨놨습니다. 업체들은 자체 랭킹순을 두고 판매 실적과 대고객 서비스, 배송, 광고 활동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점수를 매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MTN 취재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점수까지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판매자의 도움을 받아 250위 하던 상품을 1위로 올려봤습니다. 부족한 1포인트당 30원, 하루에 99,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더 밑에 있는 상품을 위로 올리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24시간에 250등짜리를 1등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0만 원이에요. 한 열흘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만 원이에요. 심지어 오픈마켓들은 광고 입찰을 매일 실시해 판매자들의 광고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가 자동 입찰 등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의 횡포 수준이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횡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는 8에서 12% 수준이지만 실제 광고비를 감안하면 백화점 수수료보다 높아진다고 판매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의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는 어떠한 대책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각성을 요청하고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의 독과점과 그다음에 사행성 사업,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당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네이버가 스스로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 소상공인연합 단체장들이 직접 네이버 대책위원 차원에서 우리가 거리로 1인 시위를 나오게 됐어요. 네이버 관련법은 저희가 사실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전반에 걸쳐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은 저기 판교에 있는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거기 한 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업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금요일 11시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차 피해 사례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IT 기업들의 페이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들고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쇼핑 명소, 명동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지나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벽면을 가득 채운 광고가 바로 중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리페이는 이미 한국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은 지난 4월 말부터 알리페이를 도입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약 8억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 금융 플랫폼인 만큼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이 높아졌고 백화점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 초기 하루 서너 건에 그치던 결제 건수는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10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카드로만 이루어졌던 결제 부분이 현재 모바일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또는 해외 모바일 결제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백화점 입장에서도 알리페이 앱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수단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리페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진출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음료수 같은 상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我为了工作常常来韩国，那时候我一直要换钱，而且要带去现金，这个太麻烦，而且结账的时候也有很多零钱，这个也很重，但是可以用支付宝，这个韩国便利店也可以用，这个非常方便，而且是一次用可以结账，这个也很方便。 중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알리페이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앞으로 간편결제 앱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페이나 텐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페이 등장 이후 명동 환전소가 지난 2013년 32개에서 올해 19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알리페이를 통해서 송금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리페이를 통해서 중국에 송금하고 이러면은 그게 사실은 은행의 사업이라는 거죠. 지급 결제는 사실은 카드하고 바로 맞물려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카드 시장하고 송금 시장하고 굉장히 빨리 변하면서 재편성이 되고. 실제로 알리페이의 예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 펀드 위오바오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억 명, 수탁고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위오바오에 이체하면 위오바오는 이 자금으로 단기 집중 투자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시중 예금 금리의 2배에 가까운 연 6%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IT 기업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보여준 성과는 앞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 결제에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은행의 금융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은행은 굉장히 많이 잠식을 당할 거고요. 감히 단언하면은 이제 짧으면 5년이고 길면 1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인터넷 은행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IT 기업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과 IT 기업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문 분야를 개척하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정부의 적절한 제도 마련과 특히 가장 민감한 보안 문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문성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